또다시 3월. 새학기 시작이다. 어떤 친구들이 왔을까? 제잘제잘 웅성웅성 깨르륵. 여학생 특유의 웃음과 제잘거림이 봄날의 햇살과 함께 답답한 공간을 사정없이 깨뜨리고 있었다. 이번에 수업을 듣는 친구들의 평균 나이는 19세. 작년보다 서너 살 많은 청춘들이다. 다들 밝은 표정이지만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을 돌덩이는 또 얼마나 무거울까. 이젠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그들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첫 시간, 나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해보게 했다. 이 작업은 1년 동안 사진 수업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자신을 탐색하고 소개하는 경험을 통해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자신의 이미지를 생각해보고 찬찬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다. 나눠준 설문지를 받아든 친구들이 진지하게 쓰기 시작한다. 빨리 쓰라고 절대 재촉하지 않는다. 스스로 자신을 마음의 거울에 비춰보면서 말을 걸도록 하는 일. 친구들의 자아 존중감 정도와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때문에 나에게도 1년 동안 이 친구들과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3가지 눈에 대한 설명을 했다. 신체에 있는 눈, 마음의 눈, 카메라의 눈. 우리 신체에 있는 눈은 2개지만 마음의 눈은 100개가 될 수도 1000개가 될 수도 있어. 그 마음의 눈과 카메라의 눈이 만났을 때 우리가 바라보았던 사물이 100가지 모습으로 혹은 1000가지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해. 마법이 시작되는 거지. 너희들 눈이 너희들 마음을 어떻게 펼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처음 만나 나눈 이야기치고는 좀 어려울 법도 한데 나름대로 잘 정리해서 알아듣는 듯하다. 운동장에 나갔다. 335 짝을 이루어 찍기 시작하더니 각자 흩어져 몰입해서 찍기 시작했다. 그중 유독 보라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같은 보라의 마음인데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르게 찍었니? 보라의 쿨한 대답. 어떻게 마음이 매일 똑같을 수 있어요? 복잡하다가도 단순해지고 순하다가도 난폭해지고 웃다가도 울고 우리 안에는 수없이 많은 또 다른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잘 알고 있는 듯 했다. 마음은 잠시도 쉬지 않는다. 늘 어딘가를 향해 달리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불규칙하고 하루에도 마음이 천리길을 따라오고 가는 청춘들에게 마음 잡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든 일이 아닐 수 없다. 가정이 안정되고 주변 환경이 지극히 평범한 아이의 마음과 가정이 불안정하고 주변 환경이 어지러운 아이의 마음은 어쩌면 시작부터 다를지 모른다. 그건 너무 불공평한 게임이다. 마음을 들여다보고 마음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그래야 겨우 시작이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나를 드러내는 일, 나의 상처를 드러내는 일, 나를 표현하는 일, 다 어렵고 힘든 일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숨겨놓고 좀채 꺼내놓지 않는다. 그 상처로 인해 또 다른 상처를 받을까 꼭꼭 숨겨둔다. 그러면 그럴수록 상처의 골은 깊어진다. 어떻게든 끄집어내어 어루만져주고 다독여줘야 한다.
이 친구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인생 스토리들이 그렇게 절절한지 듣는 순간 마음이 저민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고작 개한 인생 나이테 17년 정도밖에 되지 않을 텐데 타인을 이해한다고 말하기는 쉽다. 머리로 하면 되니까. 그러나 타인과 공감하기는 어렵다. 공감은 가슴을 내어줘야 가능한 일이다. 이해는 머리로 한다. 사람들은 이해한다고 해놓고 종종 이해를 오해로 변질시키고 한다. 한 사람과 가슴으로 공감하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의 삶의 역사에서 바라봤을 때 가능하다.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시간, 공간, 관심사, 가족력, 관계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타인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평가 내리기가 어려워진다. 우리는 너무 쉽게 타인을 판단하고 평가한다. 타인과 공감했을 때 드러냄이 가능하다. 소통은 서로의 드러냄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다. 드러낸다는 행위는 나를 좀 바라봐줘, 나를 좀 위로해줘 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다. 사람마다 각자 자신만의 소통법이 있다. 우리는 이 어린 친구들에게 다양한 소통의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이 친구들은 사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한 소통을 시작했다. 그들의 드러냄에 대한 이야기를 사진과 글쓰기를 통해서 본다. 아이들의 작업은 참 대단하다. 처음에는 어색해하고 쑥스러워하지만 자신만의 소통을 시작하면 금세 드러내는 일도 자연스러워진다. 그러면서 점차 사진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고 표현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상처를 위로해 가는 것. 그것이 드러냄의 과정이다. 우리는 서로의 가슴을 드러내는 일에 서툴다. 아마도 드러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지 모른다. 하지만 드러내는 순간 서로의 가슴이 열린다. 가슴 속에 꽃이 피기 시작한다.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그것이 미술이든 사진이든 음악이든 문학이든 상관없이 드러냄에 대한 훈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드러냄에 대한 훈련을 받은 친구일수록 자신을 표현하는 일에 당당하고 타인에게 자신을 더 잘 드러낸다. 자기를 표현하는 것은 훈련이 되어야 가능하다. 그래야 마음속에 있던 상처 덩어리들이 조각나면서 조금씩 더 작아질 수 있다. 눈, 코, 입이 있는 얼굴은 마음먹기에 따라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뒷모습은 그렇지 못하다. 타인에게 무심히 노출되는 또 다른 자신의 얼굴이다. 내 마음대로 표정을 지어내기는 어렵다. 그래서 뒷모습은 대체로 솔직하다. 평소 무심하게 지나치는 친구들의 뒷모습을 찍기로 했다. 표정 있는 뒷모습을 찾아서 찍어보자. 쌤, 어떻게 뒷모습에 표정이 있어요? 뒷모습에도 표정이 있다는 말에 의아해하는 아이들. 반응은 당연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나 타인의 뒷모습에 큰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 뒷모습은 단순하다. 복잡한 디테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저 몸의 한 공간이자 그 공간의 전체일 뿐이다. 어쩌다 문득 아버지의 뒷모습에서, 친구의 뒷모습에서 마주보며 나눈 표정보다, 표정이나 말보다 더
더 진실한 이야기를 발견할 때가 있다. 얼굴에 표정이 있지. 뒷모습도 또 하나의 얼굴이야. 잘 관찰해봐. 뒷모습을 찍은 친구들의 사진 중 유독 눈에 들어오는 2장의 사진이 있다. 요리 실습이 끝난 후 마무리하는 친구의 뒷모습. 무언가 고민이 많아 보이는 친구의 뒷모습이다. 발랄하고 유쾌해야 할 10대의 뒷모습에 외로움과 고민이 잔뜩 묻어 있다. 그들도 같이 느끼고 있었다. 친구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하고 고단해 보여요. 창문 너머 렌즈를 통해 바라본 친구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다. 어떤 주제를 주면 처음에는 힘들어해도 곧잘 찍고 나는 아이들의 재기 발랄함, 시각의 발칙함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빛났다. 사진은 관찰하는 도구다. 과학이자 예술이고 문학이자 음악이다. 사진 한 장에 시간의 상처와 시간의 영광이 다 함축되어 있다. 사진은 현실의 단순한 기록이라기보다 사물과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이다. 아이들은 지금 여기 자신의 시간의 상처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중이다. 제주도 소년원에서 특강이 있었다. 강당에 들어서는 순간 헉 하고 숨이 막혀왔다. 나보다 훨씬 큰 키, 여드름 자국 가득한 얼굴을 한 두툼한 목소리에 20여 명의 남학생들이 앉아서 일제히 나를 향해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진땀이 먼저 났다. 그 시간도 잠깐. 처음에는 도저히 2시간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친구들이 진지해져 온다. 조용해져 온다. 안양 소년원 친구들 사진을 보면서, 그들의 책을 보면서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빛이 된다. 겉모습만 어른이지 칭찬해주면 금세 활짝 핀 벚꽃, 조용히 타이르면 금세 길 잘 들인 강아지가 된다. 20여 명의 친구들에게 간단하게 카메라 조작법을 알려주고 봄빛이 충만한 운동장으로 나갔다. 그러고 나서 찍는 법이 아닌 보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모든 사물이 자신에게 다가와 말을 걸 때까지 바라보는 법. 오래, 고요히, 천천히 바라다 보면서 눈으로 사색하는 법. 남자친구들이라고 해서 거칠고 난폭할 줄 알았는데 카메라를 들고 운동장 구석구석 다니며 나름대로 진지하게 찍는 모습을 보니 그 외모의 투박함 안에 여린 연두빛 봄풀 같은 감성이 숨어 있었다. 돌을 보는 친구들, 하늘을 보는 친구들, 꽃나무를 보는 친구들, 빈 의자를 보는 친구들, 숨어있던 감성들이 삐죽삐죽 솟아나면서 그들의 얼굴에 수줍은 소년의 미소가 번진다. 사진만 보면 누가 남학생이 찍었다고 하겠는가. 그 거칠고 투박한 외모 안에 저렇게 여리고 여린 감성이 강물처럼 흐른다. 그들도 다르지 않다. 그들도 꼭 같다. 마음속에 솜털 같은 감성이, 마음속에 태양 같은 빛남이 있다. 단지 우리 어른들이 잘 못 볼 뿐이다. 어른들이 이 친구들을 자세히, 오래, 깊이 들여다봐야 된다. 그러면 그들의 눈빛이 고요해지고 그들의 미소가 환해져 온다. 마음을 열면
열리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사진을 배울 때 이론을 먼저 배운다. 노출, 조리개, 셔터 속도, ISO 값 등 잘된 사진의 기본 세팅을 마치 수학 문제 풀듯 주도 면밀하게 계산한다. 심지어 풍경 사진도 수학 공식 대입하듯 정해진 공식대로만 찍으려 한다. 일몰, 일출, 제주도의 유채꽃이 있는 바다, 설악산의 단풍, 한라산의 눈. 정말 지겨운 풍경들이다. 풍경이 언제부터 우리에게 지겨워졌는가? 사진 속의 풍경은 자신이 느끼는 감각의 풍경이 아닌 세팅이 잘된 흐트러짐 없는 이론의 풍경으로 와닿았다. 몸으로 체득하는 느낌은 습관이 배어있지 않으면 무뎌지기 마련이다. 감수성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다. 쓰고, 읽고, 느끼고, 보고 오감을 자극하는 모든 행위를 게을리하지 않을 때에만 그 예민한 촉수가 반짝거리며 내 눈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물의 변화를 포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론보다 감각의 세계에 가닿을 때 정말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다. 친구들에게 내가 글을 쓰게 하는 이유다. 글을 통해 상상하게 만드는 일, 그 일이 중요하다.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글로 풀게 하고 글로 푼 것을 이미지로 채집하는 것, 또는 이미지로 채집한 것을 글로 풀게 하는 것. 분명 사진은 시각을 다루는 매체임에도 문학이며 음악이고 시다. 친구들의 사진을 펼쳐놓고는 상상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끊임없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다. 이미 그들은 시인이자 음악가이며 자신을 표현해낼 줄 아는 예술가다. 예술가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다. 예술은 삶의 한 과정일 뿐이다. 슬픔, 기쁨, 상처, 고뇌, 번민, 고통의 경험을 표현하면서 스스로 치유해가는 과정이 예술이다. 밤새워 푼 수학 문제, 반짝반짝하게 닦은 그릇, 책상 정리,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일상 속 이 모든 일이 예술인 것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뿌듯해지고 기쁨으로 가득 차는 경험, 그 경험으로서의 예술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이곳 친구들은 사진으로 그 경험으로서의 예술을 하고 있을 뿐이다. 사진은 이미 친구들에게 스스로 뿌듯해지는 경험을 하게 해주었다. 사진은 이미 친구들에게 기쁨을 선물해 주었다. 그래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고 세상과 소통하는 데 자신감이 생길 수 있는 힘, 그 힘을 사진을 통해 얻을 수 있다면 이미 사진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한 셈이다. 사람이든 자연이든 늘 있던 그 자리에 있을 때 존재감은 없어지기 마련이다. 늘 거기 있음으로 인해 새롭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니, 새롭게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내 눈앞에 원하든 원치 않든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소중함을 잊어버린다. 일상의 소중함을 잊어버리듯이 말이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거기 없음으로 인해 존재를 기억하기 시작하고 추억을 더듬기 시작한다.
결핍의 순간에 기억을 회복한다. 사라지거나 모습을 바꾸어야만 그제서야 거기에 있었음을 깨닫는다. 그리움은 결핍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정서다. 어떤 대상을 좋아하거나 곁에 두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애타는 마음. 지난 경험이나 추억을 그리는 애틋한 마음이 그리움이다. 완전히 충만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그 무언가를 그리워하지 않는다. 무언가 모자라고 그 자리에 그 사람이 혹은 그 풍경이 없을 때 우리는 그립다는 말을 한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지나간 시간들을 추억하기 위함이고 기억하기 위함이다. 기억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이미지는 기억을 재생산한다. 그때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때 거기서 그런 말을 했다. 내가 만나는 이 친구들은 자신의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다. 워낙 상처가 깊기도 하겠지만 쉽게 어른을 믿지 않는다. 자신의 부모에게 또 다른 어른들에게 받은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걸까? 친구들이 자신의 기억들을 이미지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 동안 그들의 머릿속에는 무수히 많은 생각과 기억들이 교차할 것이다. 그리고 같이 작업을 하는 동안 자신의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꺼낸다. 결핍은 모자라고 망가지고 비어있고 떠나고 사라진 빈틈이다. 이지러질 결, 모자랄 핍, 건강하지 못한 정서다. 결핍이라는 건강하지 않은 정서가 어떻게 그리움이라는 건강한 정서로 바뀔 수 있을까? 그건 그들의 영혼에 어떤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지만 그 과정이 없으면 결핍이 영혼의 황폐만 가져다 줄 뿐이다. 한 학기가 끝날 즈음 친구들이 찍은 사진의 이미지를 보면 처음보다 밝아졌음이 한눈에 보인다. 기억하고 찍고 다시 기억하고 찍고를 반복하는 동안 결핍이 그리움이 되고 아팠던 기억도 슬픈 기억도 나쁜 기억도 다 녹여내 푸르른 청춘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